안녕하세요. 풍요와 성공의 문을 여는 위대한 책을 읽고 하루 한번 위대해지는 시간,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도영실 TV입니다. 오늘은 김연경 작가님의 독서 성장 에세이 소중한 경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인과 관계 맺는 가장 유익하고 온건한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시작할게요. 잘 관계 맺는 듯 보이는 것들. 그녀는 매혹적인 외형을 갖춘 20대 후반 여성이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공을 들였다. 그녀는 타인들과 관계 맺는 일에도 열정을 많이 쏟았다. 친목 모임을 만들어 이끌면서 지인들에게 자주 전화하고 안부를 물었다.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재밌는 일을 꾸미고 실천하면서 모임 구성원의 결속을 다지는데도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로 무장한 채 늘 모든 타인들에게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자기보다 20년쯤 더 많이 산 나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그것을 평등이라 여기는 듯 했다. 그녀는 내가 권하는 책을 읽으며 자기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에 대해 알아차린 첫 번째 사실은 자기가 은밀하게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타인과 관계 맺을 때 상대방을 조종하면서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가끔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어릿광대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타인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때 쾌감을 느꼈다. 그 쾌감은 승리감이나 안도감과 비슷했다. 결국 그녀는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안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열정조차 불안해서 추동되는 에너지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마음작용을 처음 알았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고 안정감을 얻을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생을 낭비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단번에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향해 쏟았던 에너지를 거두어 들였다. 그녀가 손을 떼자 모임이 저절로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또 한 번 충격이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녀가 자신의 관계 맺기에 대해 알아차린 두 번째 사실은 의존성이었다. 그녀는 성장기 내내 특별해 보이는 연장자 여성을 찾아내어 그들과 긴밀하면서 개인적 관계를 맺곤 했다. 이웃 언니나 학교 선생님이 그 대상이었는데 그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녀가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아는 채 끝나곤 했다. 그녀는 그 이유가 자신의 의존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아기에 충분한 모성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자주 구라하듯이 그녀는 엄마 대용으로 사용할 만한 여성을 찾아내어 상대방이 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는 모성적 보살핌을 요구하곤 했다. 심지어 아기가 엄마를 사용하듯 그 대상들을 착취적으로 사용했다. 자기의 관계 맺기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모든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나를 찾아왔을 때도 같은 심리적 배경에서였고
내가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자주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난 후 그녀가 자신의 관계 맺기 방식 중 세 번째로 알아차린 사실은 남성에 대한 시기심이었다. 그녀는 매혹적인 모습을 꾸민 채 원하는 남자를 쉽게 유혹하곤 했다. 조종과 의존을 주요 기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하듯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상대방에게 놀라울 정도의 집중과 헌신을 보였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짧은 황홀의 시간이 지나면 호련히 남자를 떠났다. 자주 만나자고 보채는 남자는 부담스러웠고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입하는 남자는 매력이 없었다. 거듭 남자를 유혹했다가 떠나곤 하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내면의 시기심 때문에 혹은 성장기 차별 경험에서 비롯된 분노 때문에 엉뚱한 남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모든 남자를 정서적 용도로 잠깐 사용한 후 버렸으며 그 행위의 배경에 복수심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남자도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릴 텐데.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자신이 동년배 여성들과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예전의 모임에서 함께 어울렸던 이들도 조종하거나 사용했으며 은밀한 경쟁자로 여겼을 뿐이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자리에서도 타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뿐 자기 속내를 꺼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타인들을 잠정적 경쟁자로 인식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오래도록 나를 만나 필요한 것들을 가져갔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이 내 젊음과 재능을 시기한다고 믿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마음이 자신의 시기심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잘못된 신념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할 때마다 그녀는 한 뼘씩 마음이 자라는 게 보였다. 위에 언급된 모든 통찰은 그녀가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 과정을 거치며 3, 4년에 걸쳐 찾아낸 것들이다. 잘못된 관계 맺기 방식을 한 가지씩 알아차릴 때마다 그녀는 절망을 이겨내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낡은 습관을 버리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녀가 유독 이상하고 가장 관계를 잘못 맺는 사람은 아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타인을 잘 조종하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고 병리적 상호 의존을 친밀한 관계라 믿는다. 유년기에 만들어 가진 생존법에 고착된 채 그렇게 생의 에너지를 흘려보낸다. 그녀는 낡은 생존법을 하나씩 찾아내어 포기할 때마다 탈진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 의존할 사람을 찾기 위해 전화 걸지 않기. 타인을 조정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사촌이 논샀을 때 배 아프지 않기를 몸에 배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았다. 타인과 관계 맺는 가장 유익하고 온건한 방식이 있다면 공감과 모든 타인으로부터 배우기 뿐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립되고 지혜로우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갔다.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겉모습을 꾸미지 않는다. 하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평온한 빛으로 인해 그때보다 한층 아름다워 보인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는 타인을 조정하려는 미묘한 의도가 없었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 척 타인에게 보이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없었는지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올라오는 격한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읽는 것이 바로 자아성찰적인 책 읽기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맺는 가장 유익하고 온건한 방식은 바로 공감과 모든 타인으로부터 배우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알 수 없기에 완벽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만 진심으로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도 분명 배울 점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유념해 둬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만의 고유한 빛과 사랑으로 주변을 환히 밝혀주는 당신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요와 성공의 문을 여는 위대한 책을 읽고 하루 한번 위대해지는 시간,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도영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